네,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세계 전략 포럼 2011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행사 후반부가 시작될 텐데요. 석학들의 뜨거운 대담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트렌드에 대한 윤곽 조금씩 잡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곧 네 번째 세션 시작할 텐데요. 포럼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네, 저는 지금 세계 전략 포럼 2011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세션 앞두고 있죠. 먼저 그 전에 있던 세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포럼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곳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진단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도 깊은 고민과 해답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의 열기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신흥시장 선점을 도모하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아시아 경제 분석의 핵심 브레인 라지브 비스워스, 스콧 칼브 한국투자공사 최고 투자 책임자 등의 거침없는 연설과 토론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그리고 신흥시장의 진단을 기다렸던 우리 모두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이미 이곳은 네 번째 세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더 무르익은 상황입니다. 네, 네 번째 세션의 주제가 궁금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로 꾸려지나요? 네, 곧이어 3시 10분부터 네 번째 세션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기업 전략입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세계 경제 변화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국가 투자 전략에 이어 이번 세션에서는 기업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에 대해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 현실, 즉 뉴 리얼리티 하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전략들을 모색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부상하는 신흥국의 중심에서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세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네 번째 세션은 잠시 후 3시 1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80분간 진행됩니다. 네, 네 번째 세션 기업 전략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인사들이 참여합니까? 네, 먼저 이 네 번째 세션의 좌장은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회장이 맡았습니다. 전성철 회장은 국내 최고 경영진의 최고 스승 CEO라고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전 회장이 설립한 세계경영연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최고 경영자 스쿨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자, 이제 곧 네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요 석학들의 뜨거운 대담 지금부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께 저명한 학자이자 컨설턴트이자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분은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람차란 박사님은 커리어를 오래오래 전에 어느 가족이 운영하는 인도의 구두 가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하버드대에서 엔지니어링 학사를 취득하셨고 석박사는 또한 동일한 하버드에서 취득하셨습니다. 하버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으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30몇 년 동안 차란 박사님은 관련 부문에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이들이 찾아가는 컨설턴트로서 많은 재계 지도자에게 인정받아 오셨습니다. 제일 좋은 예는 유명한 레리 바시디 GE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Execution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읽고 연락을 하셨는데 이 Execution, 실행이라고 하는 책은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기록적인 연속 150주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책을 전설적인
P&G의 레플리 회장과 함께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처럼 저명하신 경영 구루를 소개해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큰 박수로 람차란 박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May I go there? Su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You ready for Indian accent? 여러분 인도 발음 들을 준비 You feel 되셨어요? optimistic or 여러분 pessimistic? 뭐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될 것 Let's 같다라는 분 손 들어주세요. And think about a single 자, item. This is about leadership.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이 이제 워크숍인데 매 3년마다 여러분의 능력을 3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년마다 능력을 2배로 키우면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제력을 안 갖고 있어도 최고의 리더가 되실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Say yes. 예스라고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Determine the destiny 리더들은 of companies.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리더는 Determine the destiny of countries.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오전에 그런 얘기를 May not 했죠. forecast the future, but they can influence the future.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리더는 이러한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10가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일입니다.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될 때 아주 열심히 매일마다 자기 훈련을 해서 연습 없이 챔피언이 된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머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도해줘야 됩니다. 뭐 한국, 인도,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뭐 어디에 있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글로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5만 피트에서 50피트로 여러분 내려가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 찾아야 됩니다. 상식적인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좀 엑서사이즈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좀 엑서사이즈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엑서사이즈를 해보겠습니다.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저희가 연습을 각각 좀 해보고 싶습니다. Let's put those 10 items. 이 10개 아이템을 스크린에 좀 띄워보겠습니다. Can you read my 제 American 그 Indian handwriting here? 인도 미국식 필체 해독하실 수 있겠어요? Too small. 읽을 수 있겠어요? 너무 글자가 작은가요? You pick a few. 뭐 10개 다 하지는 않고 몇 개만 골라서 여러분들 그 조직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십시오.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뭐 나온 CEO들 뭐 아주 하기가 안 좋아도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키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그 외부자의 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글로벌한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중국에 있는 것처럼 인도에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인 것처럼 나이제리아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 할 수 있나요? 구글 하실 수 있어요? 구글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요? 뭐 필요한 정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옥스퍼드 에코노믹스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셨고 다른 발표자들도 얘기했는데 뭐 외부적인 트렌드, 세상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외부인 제3자의 그 입장에서 이 변화의 동인이 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하면은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 사람은 이 몇 가지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이거를 제대로 키우면은 비즈니스에게도 기여를 하고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한 가지 트렌드는 중산층의 부상입니다. 이 중산층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도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저기 좀 순탄하진 않겠지만은 중산층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에 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CEO가 작년에 10억 명의 신규 고객을 2015년까지 확보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경기가 어려웠는데도 2억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정확하게 타겟을 정했고 그리고 이걸 발표를 했고 이거를 이행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 목표를 세워주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2억 명의 사람들은 브라질, 인도, 미국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일단 중산층은 늘어날 것이고요. 또 각 국가의 정부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중산층이 이제 늘어난다면은 시장 기회를 만들어 줄까요? 기업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중산층이 왜 늘어날까? 어떤 나라에서 중산층이 더 늘어날까? 어떤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더 유리할까?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각에서 이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트렌드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동성, 모빌리티가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휴대폰은 점점 더 싸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우리가 12불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접속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서 지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장을 겨냥해야 될지 막을 수 없는 트렌드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그리고 구글을 하면서 어떤 나라에서 어떠한 시장에서 어떠한 산업에서 이런 변화가 지배적인지를 보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큰 인베스트먼트 뱅크 CEO를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1번. 어떤 현상을 볼 때 하나의 렌즈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 여러 개의 각도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와 대화를 하면서 인식이 더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편견이 뭔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뭔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게 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도 제대로 못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 렌즈로, 정확한 렌즈로 이거를 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엑서사이즈를 하나 이제 해보라고 할게요. CEO로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여러 나라에 가보면 100% 상황이 파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파악이 안 됩니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인 제휴를 어떻게 맺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53% 정도 이 수익을 이제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서도 50배 시장을 키울 수 있으면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번 다시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세요.
거시적 경제적인 렌즈, 경제 막을 수 없는 트렌드, 중산층의 증가, 희귀 자원의 희소성. 사실 우리는 이 미국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미국을 쫓아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딱 세우면은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봐야 됩니다. 또 인도, 아프리카에서 또 투자를 하면서도 또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리더라면은 여기에 딱 맞춰서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올려주시고요. 2번. 정보의 중심. 한국에서 일을 하던, 인도에서 일을 하던, 중국이나 아프리카, 브라질, 미국에서 일을 하던, 미국을 포함한 어디에서 일을 하던 간에 정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규제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보와 어떠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수즈키사는 인도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수즈키의 GM도 아주 일을 잘해왔고, 또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부와의 인맥을 키웠기 때문에 이 정보의 중심지에 서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과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느냐 봐야 됩니다. 3번은 제가 이번 주에 새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게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항은 리더로서, 전략가로서 아셔야 되는 게, 많은 국가들은 민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몽고는 아주 자원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광물, 그 다음에 coke and coal, 석탄 자원도 있습니다. 또 철강 그런 자원도 있습니다. 또 운송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자원이 있는 곳에서 이거를 캐내고 난 다음에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회사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서방 국가들의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작은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coke and coal 산업을 몽고에서 개발을 시켜줄 것이고, 시장이 지나면은 이게 인도 회사인지 중국 회사인지 이제 나중에 밝혀질 테지만은, 일단 저희는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다양한 정부 당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1, 2, 3번이? 분명히 이해가 되세요? 간단한가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인가요? 3개월 이상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 외국에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사실 가봐야지 우리가 알죠. 정확하게 한국 밖의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속도와 변동성.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길이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속도,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 변화 속에 많은 경우 길이 급격한 경사로 꺾일 때가 있습니다. 즉, 큰 성공을 거두어 왔던 기업일지라도 순식간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건, 새로운 사업 모델이 도입되었건, AOL, 아메리카 온라인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십니까? 야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제 좀 들어본 분이 있으시네요. 구글을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그럴 리가 없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97년도 AOL의 최대 히트 프로그램은 King of the Hill입니다. 그리고 야후와 합병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 AOL은 유명무실해졌고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시의 규모가 5분의 1이고 매출은 월별 20%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AOL은 지금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CEO가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검색 엔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게임의 규칙이 달라진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아이패드 가진 분 계십니까? 아이폰 가지신 분? 아이패드 가지신 분 얼마 안 되네요. 삼성 측에서 많이 보급을 했나요? LG와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삼성과 LG 거를 많이 쓰시나요? 아이파드를 쓰시는 분. 아, 네, 좀 있으시네요. 아이파드와 아이튠즈 를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아이튠즈와 아이파드가 음반 회사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 또한 제가 말씀드린 길이 급격하게 경사지는 꺾이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또 사업 모델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길이 꺾어지는 대목이 어디 있냐? 길이 꺾어지는 대목은 구사업 모델, 구경쟁 우위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리더로서, 글로벌 전략가로서 여러분은 글로벌 현상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역혁신, 리버스 이노베이션. 인도에 미국에 비해서 심장 박동기 가격이 5분의 1입니다. 이것은 GE가 생산하는 기계입니다마는 인도를 이러한 제품을 수출하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허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 고가에 생산하는 국가 대비 이러한 우위를 쓰고 있는데 길이 꺾어지는 대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슬라이드를 다시 띄워주시죠. 이 네 가지 요점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텐데요. 질문을 받아 적어주세요. 질문이 원고하니 예를 찾으셔야 하는 것인데 어느 산업, 어느 부분이 되었던지 간에 어느 기업이 변화를 보지 못해 실패한 예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업이 산업을 막론하고 변화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 둘씩 짝지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의회 체제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즉, 짝꿍이 마음에 안 드시면 자리를 옮기시면 됩니다. 자, 빨리 해볼까요? 짝을 지어주세요. 둘씩 짝지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죠. 어떤 회사의 사례가 떠오르시는지, 변화를 제대로 목도하지 못해서 망한 회사. 해봅시다. 몇 분하고 얘기해주세요. 둘씩 짝지어주세요. 파트너를 찾으셔야죠. 자, 짝을 찾으셨습니까? 말씀 나눠주시죠. 어느 회사라도 좋습니다. 맞는 것, 여기서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변화를 제대로 못한 기업에 예, 말씀해 주시죠. 옆에 분하고 얘기하세요. 브레인스토밍 하시죠. 뭐 싸우셔도 됩니다. 안 말립니다.
Hey, I'll find it in a minute. Just talk to each other. I'll get everybody. 예, 말씀해 Okay, 주시죠. we have the people with the microphone here. 자, 마이크 가진 스태프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Talk to each other. 서로 간에 말씀해 주시죠. Okay, let's get some names. What do you 자, have? 이름을 좀 들어볼까요? 어떤 기업의 이름이 떠오르셨습니까? Sony. How many 소니. of you have Sony? 소니 말씀하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And in the case of Sony, 자, 소니를 얘기하신 분 손 들어 주시죠. who changed their game? 누가 그들의 게임의 규칙을 바꿔놨죠? 삼성도 있고요. 또 누가 게임의 규칙을 바꿔놨죠? LG. 그리고요. 애플? 애플? And you say, fantastic company, great brand name, right? 훌륭한 브랜드를 갖춘 And 위대한 if you fail 기업이죠. to see this, 그리고 이 점을 못 what is the 보았더라면은 impact on the employees? 이것이 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What 미쳤을까요? is the impact on the brand? 브랜드는 어떠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How about Nokia? 노키아는 어떻습니까? Nokia. And you see 12,000 people being taken out? 사람들이 그로 And how does it 인해서 affect the economy? 해고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요? Global view. 리더십이 글로벌한 시각을 견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즉, 글로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 이러한 새로운 중국 경쟁자, 내지는 이러한 신기술, 내지는 미국의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길이 꺾이는 부분을 2번 연속 놓치면은 그것이 회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토로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모토로라가 2번이나 그 길이 꺾이는 대목을 놓쳤습니다. 이제 컴백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데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 학생도 많습니다만은 직장인들 많으시네요. 직장인 안 계세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 다 학생이세요? Hey, tell us the truth here.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Yeah, of course you're students, but 뭐 당연히 학생이시겠죠. 늘 우리는 다 학습을 하니까요. 그래도 뭐 공부를 안 하는 시간에는 어느 회사인가 다니시겠죠. now what I want you to do 그러면은 athletic practice. 이렇게 합시다. 연습을 해봅시다. Devote 10 minutes 10분을 드릴 테니까요. 매일 아침 10분 동안 and pick up something from 시간을 따로 떼어서 or pick up a 뭔가 newspaper like Financial Times.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정보가 다 거기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을 기울여서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어떠한 것이 새로운 추세인가, 새로운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우리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중 300일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뭐 이미 젊으신데 앞으로 30년 동안 이것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두뇌는 정말 명석해질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거시적인 트렌드를 빨리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가르칠 때 수업 중에 66개의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첫 10분 내에 누가 무엇을 포착을 했는지 물어볼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것을 66번의 세션에 걸쳐서 계속 나와 같이 연습하면은 그 결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비전이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외부 트렌드가 새로운 것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5,000피트 높이의 거시적인 비전이 있으면은 뭐 고매하고 좋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은 무엇인가, 추세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문하십시오. 새로운 패턴이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4개의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번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십니다. 경쟁 우위가 많은 경우 사라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소니의 경쟁 우위는 과거에 훌륭한 제품 디자인이었죠. 맞습니까? 제품 디자인이 소니의 강점 맞았습니까? 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워크맨 과거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디자인도 훌륭했죠. 그런데 이제는 워크맨을 보기가 힘듭니다. 삼성이나 LG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애플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 우위는 외부 추세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경쟁 우위가 어떻게 하면은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지금 우리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커 하고 안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중국은 많은 산업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은 많은 면에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대기업으로부터 즉 GE, 허니웰 이런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이전을 반드시 주장을 하고 기술 이전이 되고 나면은 이들 중국 기업은 경쟁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리가 더 잘 되고 경영이 더 잘 된다면은 그것이 그들의 경쟁 우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의 단일 국가 자동차 시장입니다. 대륙이 아니라 국가로 봤을 때요. 그런데 중국 시장 내에서 기업 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국 기업은 규모를 갖추게 되고 자동차 산업의 그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신규 경쟁자가 대두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4년,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우위는 절대로 확고부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를 자문해야 합니다. 그 역량이 지금 우리 기업 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쟁 우위는 사라집니다. 국가의 경쟁 우위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사라집니다. 어느 부분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 우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번 사라진 경쟁 우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독일이 왜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할까요? 그 이유 중 일부는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라진 훌륭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자본재와 기계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수요가 지금 아프리카와 중국에 있어서 충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를 인도나 중국 같은 다른 국가에서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이들은 자체적인 경쟁 우위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류에 있어서는 독일의 중소기업이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독일의 경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대해서는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허브, 거점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바이에서 오신 분이 이 허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곧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하나는 제구알입니다. 여러분 제구알 아시죠? 부자들만 제구알 살 수 있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2만 불에서 4만 불 임금이 올라가면 살 수 있겠죠. 제구알과 랜드로버는 포드 자동차가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서 26억 불을 주고 팔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싼 값에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정말 저가에 팔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타타사가 이거를 샀습니다. 타타사가 포드사가 굉장히 수지타산을 못 맞춘 이런 브랜드를 샀는데 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타사는 그 당시에 그 부채를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타타는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구아르와 랜드로버를 26억 불을 주고 사기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10억 불을 투자를 했고 대출을 받아서 일단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타타사가 이걸 샀을까요? 그 이유는 인도에서, 중국에서, 브라질에서, 한국은 모르겠지만 이제 고소득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이런 제품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GDP의 80%는 지하경제에서 나옵니다. 지하경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말을 썼나요? 7, 80%죠. 그러니까 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구아르도 사고 랜드로버도 사고 인도에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 생산을 했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을 할 겁니다. 포드사가 못했던 거 타타사가 하고 있고요. 정말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수익을 못 냈지만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어요. 인도 매니저들은 글로벌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비즈니스를 사서 이거를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베팅을 했고 인도 회사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허브로 이 거점을 구축해서 럭셔리 명품차를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구아르 이해가 되셨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죠. 캐나다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알루미늄 회사로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캐나다 회사에게 컨설턴트들이 이 비즈니스를 좀 특화시켜서 알루미늄 시트, 캔을 만드는 시트 사업부는 좀 분사시켜라. 이 제조시설을 분사시켜라. 라고 이제 조언을 받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의 네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대기업을 갖고 있는 38살짜리 CEO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CEO는 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CEO였는데 주변에는 임원들이 이 사업 사지 말아라, 손도 대지 말아라, 손해를 볼 거다라고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억 불을 주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 알루미늄 회사가 분사시키는 비즈니스를 샀어요. 그래서 작년에 샀는데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미국 사람을 고용했어요. 이 비즈니스를 하러. 그래서 포드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영입했는데 이제 이 회사를 아프리카, 브라질, 중동 지역에 가지고 가서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진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확 커진 것이죠. 이것이 전략적인 베팅입니다. 이 CEO는 자신이 있어서 적절한 사람만 영입을 한다면 그리고 유능한 직원들만 있다면 상황이 호전될 거다,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전 세계 GDP는 약 60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 60조 정도입니다. 옥스퍼드 에코노믹스에서 오신 분 제가 믿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2%, 어떤 나라는 8%, 9%, 6%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글로벌 성장률이 한 3%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5%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수적으로 평균을 잡을 때는 뭐 5년, 6년치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은 한 3%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GDP가 매년 1.8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거의 80%는 이머징 시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뭐 중국, 한국, 일본 이 허브를 구축하고 싶다면은 나는 이 전 세계 GDP 성장의 어느 정도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600, 500억 불에 달하는 뭐 성장을 한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죠. 전략적인 베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이 LCD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베팅을 했죠. LG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도 이런 베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이렇게 베팅하기가 좀 두려우면 누구랑 손을 잡아서 베팅을 할 수 있을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에 파트너와 손을 잡고 어떤 파트너와 손을 잡고 베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6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신문에 이제 곧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인도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93년에 이 사람은 인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 되니까 이 회사는 인도에서 이 가장 큰 전화 회사로 컸습니다. 시장 점유율, 시가총액 다 인도에서 가장 컸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이 경쟁 우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 이 고정 비용의 많은 부분이 이 매출에 변동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회사를 사고 스리랑카에 있는 한 회사를 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려요. 16개 아프리카 국가로 진출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16개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하면서 5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통신 부분에 있어서 고객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 세계 5위고요. 이제 뭐 성공을 어느 정도 하면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게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인도 분은 가장 고위급 임원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련한 임원을 파견해서 정말 꿈을 능가하는 그러한 현실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노련한 경험이 많은 임원을 아프리카에 보냈고 작년에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아프리카에서 44명의 이 매니징 다이렉터를 불러서 저와 미팅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4명의 매니징 다이렉터를 불렀는데 다 아프리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매니징 다이렉터와 일을 해보면 이분들이 정말 유능하고 재능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6개 아프리카국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어려움도 좀 겪겠죠. 동시에 44명의 매우 유능한 컨트리 매니저를 영입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전략적인 베팅을 할 때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진출했죠. 16개 아프리카국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16개국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2억 5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죠. 이렇게 일단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회사와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또 1위, 2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아나이저부시라는 맥주 브랜드 아세요? 미국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브라질 회사 브랜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장이 이 시장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고 여러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브러셀에 있는 한 회사를 인수하고 작년에는 아나이저부시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를 갖고 있고요. 본사는 브라질에 있는데 브러셀스로 옮겼고 이제는 뉴요크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브라질 회사였는데 브라질 경영진을 갖고 일을 했는데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인 배팅을 해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한국에는 LG, 삼성 유명한 브랜드가 분명히 있지만 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많아져야 우리가 비전을 갖고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주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7번째, 전망인데요.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하고 조금씩 향상이 된다면 그리고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그것은 복리 효과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새로운 혁신,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집중을 하시고 그것을 계속 혁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싱가포르와 인도와 비교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하되 한국만 생각하는 내지는 우리나라, 인도만 생각하는 내지는 중국만 놓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인재 가용성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우수한 인재를 여러 군데에서 채용합니다. 어디를 가나 인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는 신중하게 공을 들여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재를 어떻게 10분 활용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갖고 있는 스킬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도의 타타 회장이 제구어를 인수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자동차 사업을 인도 경영인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일 오펠사에서 원래는 BMW에 있던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규어 등 자동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인을 영입한 이유는 이 사람이 첨단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첨단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인재를 다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만 세계 최고의 인재를 국적과 무관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통화시키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이전해 줍니다. 그래야 그들과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바이의 어느 기업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세계 최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우수한 지식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인재를 동화시키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배우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인도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해당 부문의 우수한 인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인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인재는 제 발로 걸어서 여러분께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머징 마켓과 관련하여 이 이머징 시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앉아가지고는 고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문화에 몰입해 보아야 합니다. LG의 인도 사업부를 제가 수일간 둘러보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일단 아주 우수한 공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니징 디렉터 분만 한국 분입니다만은 그 외에 딱 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한국인은 2명이었습니다. COO도 인도 사람이었고요. 거의 모든 관리자급이 다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G는 인도에서의 사업을 로컬하게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유통과 물류 쪽에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어떠한 갈등이냐면은 제품 디자인과 또 기술, 그리고 인재가 여전히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배치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마는 그들은 이 상황에 아주 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 한국인 매니징 디렉터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도인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하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는 현지 인재를 양성을 하고 해당 문화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서 인재를 양성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에 어느 정도 시점이 나에게 균형점인가, 어떻게 해야 타인 대비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조라든지 또 현지 유통 분배 구조 면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제일 어려운 10번으로 얘기가 넘어갑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본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루 24시간 똑같이 배정받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우선순위가 낮은 일에만 기울인다면은 내 개인적인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정된 시간을 우선순위가 낮은 일에만 쓴다면 내 개인적인 성장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내야만 하지요. 그런데 습관이란 것은 바꾸기 힘듭니다. 따라서 제가 만일 여러분께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안 한다면 우리 둘 다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게임에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글로벌 게임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중요한 것들이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슬라이드를 다시 띄워주시면은 요약을 한 후 좌장님과 함께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렌즈, 여러 시선을 가져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정보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라. 다양한 시선으로 상황을 조망하라. 습관을 들여라.
제가 X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람은 Y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왜 당신은 Y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다른 시각에서 다른 사고방식, 다른 인식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보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민관 파트너십.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은 천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호주의 금광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나라의 기업이 인수하고자 했을 때 캐나다는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캐나다의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길이 꺾어지는 대목을 잘 포착하라. 소니, AOL, 여러 기업들이 그 실패한 사례입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속도에 주목하십시오.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되 변화를 직면할 수 있는 지적인 정직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 경쟁 우위를 만들어라. 소니와 구글이 그 좋은 예입니다. 제규어가 성공할까요? 저는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다른 브랜드도 이머징 시장에서 도전 과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전략적인 베팅, 허브의 개념입니다. 여러 기업이 허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도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규어는 럭셔리 차 부문의 허브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보입니다. 서구 국가 사람들이 베트남에 뭔가를 만들고 무관세로 중국에 이를 수송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허브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복리 효과입니다.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선을 넓게 돌려서 세계의 인재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다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인적 자본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채용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섭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가서 살고 일하면서 직접 보고 해당 문화에 침잠해보고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인도에 안 가보셨다면 인도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남부 시장은 인도 북부 시장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또 인도 서부 시장이 동쪽 시장과 다릅니다. 도로, 사정, 소득, 수준, 구사하는 방언, 소득 분배 구조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거는 현지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현지에 가보지 않는 이상 인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덩어리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 분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은 대단히 복잡다단한 과학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인간 습관입니다. 연습, 반복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한국 역사상 인물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큰 기업을 창업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 학교 교육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도움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4마리 용 중에 하나로서 빠른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인당 GDP 24,000불은 더 이상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앞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은 세계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행에 옮깁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Dr. Charon. It's always a 감사합니다. great pleasure to hear from somebody 항상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한국에 살다 보면 저희가 좀 한국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좀 객관적인 시각, 글로벌한 시각을 이제 갖게 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의 사항을 뭐 10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10계명으로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급속한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요즘 이 리더들이 필요한 이제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저도 이 10가지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 am sure those are from the results that of your numerous dialogues. 아마도 교수님이 많은 세계 리더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CEO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대기업의 리더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실 때도 여러 나라에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중소기업에게도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떤 회사가 이 12년 동안 처음에는 무명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큰 회사로 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의 마리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7억 불에 달하는 회사인데 93년에 제가 이 회사를 만났을 때는 1억 2천만 불짜리의 회사였습니다. 유니레버와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을 높였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스킬을 보면 소비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소비자 세그먼트를 잘 알고 있고 상당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성공한 다음에 방글라데시로 넘어가서 회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를 구조조정해서 증시에 올렸습니다. 상장을 시켜서 현금을 벌고 베트남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크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가가 창업을 한 회사인가요? 네, 어떤 사람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고민을 좀 하는 것이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들은 이 2세대 CEO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2세대 CEO들에게 아버지들이 갖고 있었던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가 저희의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많은 그 기업가들은 대기업 출신들도 있습니다. 인도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KPMG, Ernst & Young, 회계 회사들 아시죠? 한국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죠. 이 회사들은 현재 기업가들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30, 40, 5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구축,
등등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 교육을 시켜줍니다. 회계 회사들, 그 다음에 또 은행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회사들, 그 다음에 뭐 은행들이 이러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Ernst & Young은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기업가 상을 1년에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각 그 나라에서 이런 상을 주는데, 제가 그 시상식에 가보면은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25명에게 이제 상을 주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해냈어요. 이 카펫을 이렇게 손으로 이제 직조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4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 수작업으로 이 카펫을 이 직조하고 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올해의 기업가 상을 이제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 4만 명의 이 창업자, 이 기업가를 이 그 직원들을 이제 키우고 싶다, 사업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흥미를 느낀 것은 회계법인조차도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차란 박사님이 이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업들을 보시면은, 내지는 선진국 리더십을 개도국과 비교해 봤을 때 리더십의 존재 내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부 국가는 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시아 신흥국들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까지 리더십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지는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 때문일까요? 다른 요인 때문일까요? 먼저 많은 기업인들은 리더는 아닙니다. 그들은 혼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해도 여전히 리더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업가이자 리더이면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월마트를 아시겠습니다마는 샘 워튼 같은 경우, 무에서 유를 창출했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회사가 1,000억 불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미국에 한 가지 두드러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5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문 경영인들이 신규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고 또 그 벤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법도 정립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죠. 이것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아이디어를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 실리콘밸리에 이제 상당수 인도 사람들이 진출해 있고 이러한 그 신생기업의 자금 제공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나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이 넘치기 때문에 ICIC 뱅크와 같은 곳에 가서 자기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설득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업가 정신을 리더십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아마 한국과 여러 국가들이 바로 그러한 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DNA의 일부이고요. 제도화되어 있고요. 자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인도의 경우에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실적이 저조한 기업을 발굴해서 실적을 개선하는 일을 그 사모펀드들이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인도의 경우 인도 사람을 채용해서 미국의 이러한 그 비공개 기업을 경영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테이크오프 단계에 딱 이제 뜨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을 발굴을 합니다. 약간 모델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프라이빗 에퀴티의 매니징 디렉터는 똑같은 직종일지라도 미국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인도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요구하는 스킬이라든지 직무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만성적인 문제가 생각나는군요. 한국은 벤처가 호황이다가 불황이다가 호황이다가 불황이다가 붐 앤 버스트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재계 심리라던가 그런 사기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젊은 벤처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닐까, 내지는 미국과 다른 이머징 국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머징 국가에는 그런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 미국인들이 이것을 성공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벤처 캐피털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때 처음엔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 경우에는 한 중규모의 투자 기업의 CEO였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러한 DNA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그 연락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매니징 디렉터 내지는 CEO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비행기표가 있으니 뉴욕에 가서 벨 연구소에 이러한 과학자와 미팅을 해라. 그 사람과 4시간만 미팅을 하면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네트워크, 그 관계가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지만은 일본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없다. 즉 많은 일본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 정신, 기업가 정신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들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이 많은 젊은 이머징 국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이 인도에는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가졌던 질문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Right there, my friend, right there. Okay. Would you somebody give him a...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요 앞으로 누가 오셔서 마이크 좀 드리시죠. 네.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You expressed the importance of placing big bets.
배팅을 좀 크게 해야 된다. 전략적인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회사들이 전략적인 배팅을 했지만 실패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성공한 회사들도 있지만 메르세디스, 크라이슬러도 이제 합병이 돼서 이제 배팅을 했는데 그러면 성공적인 배팅과 실패한 배팅은 뭐 왜 이렇게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 그 CEO의 어떠한 그 야망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을 때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메르세디스 벤츠의 경우 조금 그 브랜드를 이제 확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미국에서 상당히 어려웠죠. 실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CEO가 좀 그 잘 안 될 그런 사업을 픽업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이슬러와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58년부터 이 그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이 부채 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매 4년마다 CEO를 교체하는 회사가 크라이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전략적으로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1번 명확하게 이 전략적인 배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뭐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니면 천연 자원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한 경우에는 뭐 한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그 딴 회사의 CEO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인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략적인 배팅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실패하면은 정말 전체적으로 회사가 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제구알의 경우 제가 이 제구알을 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타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타가 인수해도 제구알 인수해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타가 제구알을 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기술을 인수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인수할 당시에는. 그런데 어쨌건 굉장히 그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타타의 경우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비즈니스는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 관여한 몇 가지 딜이나 이 그 인수 과정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이 그 인수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직원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인수하려는 회사의 문화는 뭔지 그리고 지급 시스템은 뭔지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Okay,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윤리와 성실성의 문제가 거듭 기업 쪽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기업 이사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뭐 300%, 400%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인센티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들을 합니다. 뭐 합법적이지만은 바보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러한 이사회에 CEO들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처를 안 취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80도 조사를 어떤 특정 증상에 대해서 할 수는 있으되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칙 행위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반칙이 있기까지는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잘못된 사용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매년 누군가가 이걸로는 불충분해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인도 상황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100% 어느 기업인이 창업해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문 경영인은 부하 직원은 임금을 동결하고 자기 임금은 20% 상승시켜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좋은 신호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아주 언짢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지 아시겠지요. 이렇듯 윤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비로소 눈에 띕니다. 제가 40년 동안 알아온 사람도 있고 제 학생이었던 사람도 있는데 신문을 보면은 이거를 사전에 아는 것은 불가능했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삼성 회장께서 최근에 경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삼성 회장이 계열사의 윤리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이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는 예외가 아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I'm, important issue, but I'm surprised that you didn't mention the ethics there. 제가 윤리적인 문제를 교수님이 언급을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냥 룰을 딱 정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회하거나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썩은 어떤 그 요소가 들어가면 이 그 물질을 빼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uch an inspirational presentation.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말씀하신 거를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를 인수하기로 하였죠. 그래서 스카이프를 인수하는데 85억 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적절한 그 금액이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스카이프를 이렇게 그 고가로 그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그 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방면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번, 이 딜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전략과 선택의 그 폭을 바꿔놓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수 금액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꺾이는 그런 시점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똑똑한 스마트한 결정이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거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두 번째 거는 상관이 없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응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 딱 맞는다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낸 비용이 얼마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공격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방어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런데 18개월 전에 엔리 왓슨이 이것을 이제 25억 불에 이제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25억 불로 인수를 한다 그랬는데 18개월 뒤에 85억 불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억 불로 인수하겠다라는 의향을 표명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구체적인 MS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기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 저쪽으로. 저쪽에 오른쪽에 저기. 네. Thank you for lecturing. 발표 잘 들었습니다. My name is 민석 최.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I want to hold your opinion for managing a company.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마인드, 회사 경영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일단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세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 고객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인이 그런 면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경쟁사 대비 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왜 경쟁사가 아닌 나를 고객이 선택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직원이 있다면 날이면 날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은 일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적절한 사람들을 갖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다면은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중에서 가장 간략하고도 통찰력이 넘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세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CEO와 임원 교육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박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10계명, 1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것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즉, 거시적인 렌즈로 조망하라. 이것이 바꿔 말하자면은 복수의 다양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결정하라는 것인데 한국인들이 특히 한국 경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드바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국내 상황에 천착하고 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부 세계에는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10계명이 아주 한국 임원들에게 유익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the two gentlemen. If you could stay on the stage for just 1 minute.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Mr. Tan, if you could stay on the stage for 1 minute. 네, 이것으로 세계 전략 포럼 2011의 네 번째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냄차란의 열정적인 연설이 인상적이었죠. 이 기업 전략을 주제로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함께 연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을 가진 후 4시 50분부터 세계 전략 포럼 2011의 5번째이자 마지막 섹션이 진행될 텐데요. 마지막 섹션의 주제는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전략입니다. 오늘 세계 전략 포럼에서 다루어졌던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요. 그를 통해 미래 한국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5번째 세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전략 포럼 2011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이혜리였습니다.